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이 정계 개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정계 개편 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. 당에서 민심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당하고 합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했다고 합니다.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내용이 뭔지, 그다음에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뭔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우선요, 최근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? 한 5%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. 좀 실망스럽죠. 큰 네. 변화가 없는 거네요, 계속. 네,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사실 대선 치르고 나서 안철수 대표 체제도 들어섰고 벌써 들어선 지 2달 됐고 다들 보면은 열심히 하시거든요. 근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정체 상태일까요?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좀 반어법으로 좀 비꼬는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닌가요? 이건 그냥 솔직하게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네, 근데 반드시 열심히 한다는 게 네. 되는 게 아닙니다.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열심히 안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그런 거죠.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현재 저조한 지지율은 우리뿐 아니라 야 3당한테 좀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러나 이제 우리 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 퇴출에 민주당과 같이 나섰던 정당으로서 말하자면 현 정권에 들어오는데 에도 우리가 토대를 닦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씁쓸하게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능력 있는 지도자는 열심히 안 해도 지지율이 오른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반어법으로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? 네, 좀 그런 측면이 있죠. 능력이 있다는 게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.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 할 때 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그냥 대기종군 하고 있었지만은 네. 지지율이 계속 높지 않습니까? 그 대중의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. 그런 것이 이제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이죠. 자,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지지율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네, 그렇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3당 다 지금 사실 비슷한 네. 문제를 겪고 있는 건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계 개편 다른 정당과 합치는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? 네, 그런데요. 네. 그런 논의가 밖에서 보기에 그냥 평론가들이 하는 건데, 네. 그거를 우리 당 소속 의원이나 대부분 모르게 우리 당에서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게 어떻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그건 저는 이게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.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. 당이 더 이상의 우리가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. 나는 그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단순히 지지율만을 위한 어떤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여론조사라면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제3세력의 좀 강력한 제3세력의 등장의 필요성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중도 정당끼리의 통합도 필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? 네, 그건 밖에서 필요하다, 필요치 않다 말하는 거는 자유인데요. 네.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바른정당과의 합당, 네. 그거는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. 그 정도인가요? 그 가능성은 바른정당도 두 개로 쪼개지는데 우리도 두 개로 쪼개져서 네. 쪼개진 나머지가 합친다는 얘기인데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어쨌든 그 비공개 여론조사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.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이 지난 13일에서 14일 동안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건데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, 응답률은 13.6%. 자,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칠 경우에 정당 지지율이 20%까지 오른다.
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.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합한 거에 2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. 네, 근데 거기는 평균적으로. 예. 좀 파악할 게 있습니다. 지금 바른정당도 두 쪽에 날 상황이 있죠. 예. 네?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당도 바른정당의 남은 반쪽인지 뭐 3분의 1쪽인지 모르겠어요. 네. 거기와 합당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 제가 볼 때 기껏해야 40명 중에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남은 쪽 두 개 합친다고 해서 지지율이 20%가 된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픽션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질문할 때 왜 응답자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. 네. 대중은 표면적 변화를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증상이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어요. 네. 그러나 가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20% 등등에 대해서 현혹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지금 당내 40명 의원 중에서 볼 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아야 될까요? 제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?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그런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정치공학적인 통합 같은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.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국민의당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 당의 연구원인가 하는 데서 쓸데없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 당의 존재 가치 정체성을 훼손한 거죠. 저는 이게 누워서 침 뱉게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안철수 대표 쪽은 벌써 좀 막 움직임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요. 바른정당과 접촉도 하고. 대표 쪽이 누군지 모르겠어요. 의원 한번 이름 대보세요. 어떤 의원이 그런지. 그건 제가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. 나도 몰라요.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것은 픽션입니다. 픽션. 네. 픽션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군요. 그러면 반대로 그 민주당에서도 이미 정책연대 같은 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? 국민의당에 대해서. 네. 그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정책연대 대부분의 정책의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그 엄청난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그 퇴행적인 정책, 그로 인한 온갖 불법적인 거, 네. 그것을 바로잡고 그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서는 저는 민주당과 100% 공조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다만 다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최저임금이랄까 등등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네.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.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퇴출시키는데 민주당과 공조를 한 우리 국민의당은 특히 구 정권에서의 그 퇴행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바로잡는 작업에 대해서는 저는 100% 공조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런데 그 민주당과의 공조를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. 그 당내 호남 의원들 특히나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넘어서서 사실상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든지 합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그런데 사실 네.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런 것을 그분들 스스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40명 의원들이 도저히 찬성법을 못 하겠다고 이른바 분당 수순 가게 되면은 그런 의원들도 다수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. 네.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. 그리고 우리 대부분 의원들은 현재대로 우리가 이 국민의당을 잘 이끌고 가고 네. 여당인 민주당과 공조할 건 공조하고 또 차별할 건 차별하고 그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제 판단입니다. 네. 근데 그 지지율 5% 안팎의 정당 지지도를 계속 갖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때 네. 이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? 지방선거는 어차피 야 3당이 다 어렵습니다. 예. 다 어려운 것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2년 더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또 그때는 또 다른 그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
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봅니다. 현재로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는 것은 저는 자멸의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지방선거 얘기 나온 김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아마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니 뭐 출마하는 것은 뭐 자유라고 봅니다. 그러나 뭐 여론조사 추이나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당선 가능성이 있겠는가? 뭐 그렇게 있다고 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? 뭐 그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그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. 네. 알겠습니다.